안녕하세요. 글로벌 트립 여행사 김광현입니다. 글로벌 트립 여행사는 2000년 7월 7일 창립한 26년차 단체 항공권 전문 여행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체 항공권 싸게 사는 방법 2026년판 총정리입니다. 이 버전은 자세한 설명을 담은 컨텐츠입니다. 짧게 핵심만 요약한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여 선보이겠습니다. 제가 3프로TV에 출연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항공권을 양자역학보다 더 어렵게 얘기하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요즘 표현을 극이라고 하죠. 정말로 마음이 긁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컨텐츠를 제작할 때 항상 쉽게, 짧게, 단순하게 이 부분에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항공요금이 마냥 쉽고 마냥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항공요금은 현재 판매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3억 개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달라지면 요금이 바뀐다 라는 필수 조건만도 400개예요. 사실 복잡하고 불규칙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컨텐츠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라디오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대신 내용만큼은 책임감 있게 유용하게 채우겠습니다. 컨텐츠 마지막에는 찐고수 퀴즈도 만들었으니까 퀴즈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항공 지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4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항공권은 양자역학보다 어려울까? 항공사, 여행사, 여행객의 관계. 두 번째, 땡처리 항공권. 세 번째, 노네임 단체 그룹 항공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명단이 있을 때의 단체 항공권 작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를 타이틀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니까 넘겨가면서 타이틀을 확인해 가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보고 싶은 내용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긁힌 질문입니다. 양자역학보다 왜 항공권은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 양자역학은 자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권은 항공사, 여행사, 여행객 이 세 집단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칙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공사란 곳은 규칙을 정하는 곳이지만 또 규칙을 마음대로 깨버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오늘 50만 원으로 요금을 정해놓고 내일 100만 원으로 올려도 우리는 어떻게 할 말이 없죠. 내일 비행기를 운항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운항을 안 해버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비행기니까요. 옛날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항공권을 저희 쪽에 발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분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바꿔야겠다. 정보를 달라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순진하게 이 일반석 항공권은 규정상 비즈니스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 고위 임원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우리 비행기잖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자기 비행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항공사입니다. 여행사는 이렇게 제각각인 여러 항공사의 여러 규칙을 잘 알고 고객과 항공사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여행객은 일반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공권에도 상식이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죠. 하지만 항공권은 사실 상식이 없습니다. 항공권에 상식이 없다는 말도 항공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느 나라의 대형 항공사, 국적 항공사인데 규정이 하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돼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항공사의 부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항공권에 상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비행기잖아요. 항공권에 상식이 어디 있어요? 이 두 말은 제가 항공권을 이해하는데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식도 없는 항공권 시장에서 세 집단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항공사의 제일 목적은 좌석을 다 파는 것이죠. 그리고 제2 목적은 가능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어차피 팔 수 있는 좌석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가능한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항공사는 요금을 정할 수도 있고 규칙도 정합니다. 그러면 항공사가 완전 갑일 것 같지만 팔리지 않으면 대책도 없고
그리고 부담도 더 큽니다. 공항을 사용하고 비행기를 띄우는데 고정적으로 큰 돈이 계속 나가는데 여행사나 여행객이 구입하지 않으면 정말 하늘을 바라봐야 될지 땅을 바라봐야 될지 막막하게 손해와 비용이 계속 쌓이는 것이 항공사입니다. 여행사는 어차피 사람들이 자기 회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행사가 상품을 만들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 사실 아주 작아요. 업무건, 유학이건, 여행이건 고객이 이미 항공권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우리 여행사를 이용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을 확보하거나 요금을 낮춰내는 실력을 드러내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항공 요금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항공사가 정한 요금이건 여행사가 깎아낸 요금이건 그냥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살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국 손님이 왕인 것이죠. 2026년 3월에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기 전에 한국 여행사들이 발권한 항공권 금액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할증료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티켓을 안 사요. 3천억대로 줄었습니다. 손님이 외면하면 항공사나 여행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단체 항공권, 여러 명의 항공권을 산다는 것은 개인 항공권 한두 장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복잡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개인 항공권보다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땡처리 항공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땡처리 항공권이 제일 설명하기 쉽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이란 말에는 고객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비행기를 운행해야 하는 항공사니까 좌석이 남으면 마지막에 싸게 팔 거야 라는 기대죠. 하지만 항공사는 좌석 수가 적게 남을수록 더 비싸게 팔고 마지막에 남은 자리는 최고로 비싸게 팝니다. 호텔 객실과는 다릅니다. 항공사는 땡처리를 하지 않고 땡처리 항공권이란 말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단체 항공권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패키지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항공 좌석을 블럭으로 받아둡니다. 그리고 확보된 항공 좌석에 패키지 고객을 채우지 못해서 남으면 항공권만 일반 고객에 팔았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단체 항공권이고 출발일 임박해서 파니까 시장 가격 개인 항공권보다 더 저렴하겠죠. 이것이 공동구매 항공권, 단체 조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이름을 만난 순간 마케팅 용어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패키지 여행사들이 사이트에 유입하기 위해 홍보 목적으로 처음부터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이름으로 몇 장씩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땡처리 항공권은 어디 있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여행사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땡처리 항공권을 공급하는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두 회사를 홀세일, 여행, 도매업체라고 부릅니다. 각종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여행사들에 공급해주는 도매업체이고 판매는 전국의 모든 여행사가 같이 합니다. 두 여행사가 땡처리 항공권도 공급을 하고 있고 모든 여행사 어디서나 살 수가 있는 거죠. 여행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두 여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0년도에 생긴 고려 여행사라는 곳에 두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우종웅 선배와 박상환 후배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두 사람은 여행업계 넘버원, 넘버2 기업을 이끌게 되죠. 여행업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상품을 출시하려니 모객이 될까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모일까 걱정이 돼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죠. 1989년도에 우종웅 회장이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묘수로 홀세일, 여행, 도매업이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국일 여행사를 창업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구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우리가 한국인이 갈 만한 여행지는 다 정해져 있어서 모든 여행 상품을 사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국일 여행사는 모든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여행 도매업체가 될 테니 전국의 모든 여행사가 다 같이 모아서 출발을 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박상원 회장이 국일 여행사를 따라 국진 여행사를 세우고 똑같이 여행 홀세일업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박상원의 국진 여행사가 먼저 하나투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우종웅의 국일 여행사는 모두투어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종웅 회장의 모두투어가 먼저 시작했지만 아시다시피 국내 여행업 1등은 하나투어입니다. 왜 하나투어가 1등이 되었죠?
여행사들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상품을 팔았던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취소 버튼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하나투어 여행 상품 예약해주세요. 모두투어 여행 상품 예약해주세요. 이런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손님이 방콕 가는 여행 상품 있어요? 이렇게 문의하면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투 여행사 상품 중에 골라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투 여행사 대리점 예약 사이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취소 버튼입니다. 후발주자인 하나투어는 예약 사이트에 취소 버튼이 있어서 마음대로 예약했다가 그냥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 여행사들이 상담을 하다가 고객이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예약부터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판매 여행사들이 보기에 어때요? 여기에 예약자가 붙어있네? 그럼 우리 손님을 붙이면 출발 가능 인원이 되네? 이러고 또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사람이 붙다 보니까 처음 예약한 사람이 취소를 하더라도 결국 이 여행 상품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투어 여행 상품은 예약을 하면 모객이 되고 결국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모두투어는 취소를 하려면 담당 세일즈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야 됐어요. 취소 얘기는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상담을 해서 예약까지 성사를 시켰는데 모두투어 상품은 출발 못하는 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취소 버튼이 두 여행사 중 판매 여행사가 하나투어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가 되고 결국 하나투어가 1등이 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을 두 여행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업계 넘버원, 넘버투가 된 여행사는 땡처리 항공권의 주요 공급사이고 이 땡처리 항공권은 전국의 모든 여행사에서 다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땡처리 항공권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하나투어 대리점 사이트입니다. 땡처리 항공권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카르타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회 없습니다.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이런 수도들은요 업무용으로 가는 곳이에요. 패키지 여행 상품이 인기가 없고 상품이 없기 때문에 땡처리 항공권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리는 어떨까요? 파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 상품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중거리나 장거리는 땡처리 항공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개인 특가가 더 저렴해요. 방콕 한번 보겠습니다. 방콕 조회 방콕 어떤가 볼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방콕 제주항공 땡처리 항공권입니다. 자, 보시면 좌석수, 먼저 좌석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좌석수가 몇 좌석이죠? 4좌석입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 어떻죠? 7월 4일 날 갔다 7월 9일 날 가는 날, 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내용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직항이고 두 번째 가다 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 개수죠. 4석에서 5석, 6석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약 조건을 알고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땡처리 항공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 제한이 있다. 두 번째, 여행 기간이 정해져 있다. 세 번째, 좌석 수가 4석에서 6석 정도 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같은 일정에 좌석 수가 있다면 각각 모아서 8석이나 12석까지 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좌석 수가 4석, 6석 쌓인 것은 아마 가족여행 수요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 상품 판매용으로 받아놓은 좌석들인데 땡처리로 다 처분할 수는 없겠죠. 여행 기간은 2박 3일, 3박 4일, 3박 5일, 4박 6일, 4박 5일 이렇게 일본과 중국, 동남아 정도의 패턴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땡처리 항공권이 나오는 도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이 가장 많은 동남아, 태국의 방콕, 대만, 마닐라, 싱가포르, 세부, 호치민, 다낭, 나트랑, 푸켓, 하노이, 보라카이, 발리, 코타키나발루, 클락, 시엠립, 비엔티엔, 치앙마이, 푸꾸옥이 땡처리 항공권이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쪽이 많이 나오는데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삿포로, 나고야, 히로시마, 요나고, 미야자키, 구마모토, 다카마스. 중국에서도 홍콩이나 상해, 마카오,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타르, 괌,
사이판, 시드니 이 정도가 땡처리 항공권이 나오는 도시들로 패키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의 관광지나 휴양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LA나 호놀루루, 로마, 이스탄불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별로 싸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항공이 좀 특이하게 패키지 블럭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려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날짜별로 패키지 블럭 좌석을 정해놓고 미리 여행사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가 그 패키지 블럭을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 5일 패턴에 50만 원에 150석을 팔겠다고 배정을 해놓으면 그걸 미리 선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올 때마다 이 패키지 블럭이 남아있으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개인 항공권이 만약 70만 원으로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패키지 블럭이 아직 남아있다면 패키지 블럭으로 좌석 요청하면 50만 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좌석 수도 수십 석씩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하노이, 다낭, 나트랑, 푸꾸, 호치민, 한국인이 좋아하는 베트남 항공 직항 노선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땡처리 항공권처럼 살 수 있는 베트남 항공사만의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땡처리 항공권은 지역, 일정, 가격, 좌석 수가 다 정해져 있는 여행사의 패키지 블럭 좌석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이 뭔지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좌석이 남아있는지 1차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아주 간단한 할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찐고수 여행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땡처리 항공권에 대해 맞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항공사는 막판에 좌석이 조금 남으면 가격을 제일 싸게 내린다. 2번. 여행사는 단체 항공권 중 일부 좌석을 땡처리 항공권으로 판다. 3번.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이름은 얼음땡에서 유래했다. 정답은 2번. 여행사는 단체 항공권 중 일부 좌석을 땡처리 항공권으로 판다 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은 여행사가 패키지 행사를 하기 위해 확보한 단체 항공권을 저렴하게 항공권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이 고객을 상대하지 않고 여행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여행사를 뭐라고 할까요? 1번 홀세일 여행사, 2번 확세일 여행사, 3번 온라인 여행사. 정답은 1번 홀세일 여행사입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전국의 여행사에게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여행 도매 업체 홀세일입니다. 다음 중 땡처리 항공권이 나올 만한 도시를 골라보세요. 1번 자카르타, 2번 멕시코시티, 3번 방콕. 정답은 3번 방콕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은 패키지 행사 지역 중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주로 나옵니다. 여행 지역이 아닌 곳이나 장거리 지역은 땡처리 항공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중 땡처리 항공권을 고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골라보세요. 1번 일본, 중국, 동남아 중에서 여행을 가려고 한다. 2번 가족여행으로 4명 정도가 여행을 가려고 한다. 3번 동남아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한다. 정답은 3번 동남아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한다 입니다. 땡처리 항공권을 고려할 때는 첫 번째,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 중에 패키지 상품이 있는 지역. 두 번째, 4명이나 6명 이하의 인원. 세 번째, 2일에서 6일 정도의 일정으로 패키지 패턴과 동일한 여행 일정이어야 합니다.